삼성전자에서 취업 설명회, 채용 설명을 하러 가면 인사 담당자가 고개 뻣뻣이 들고 우리 기업이 얼마나 좋은지 알아? 이렇게 굉장히 고자세로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일본은 납작 엎드려요. 제발 와주세요. 우리 회사의 복리후생은 이런 게 있어요. 들어와만 주시면 우리가 충성을 다해서 여러분들 모실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자제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할 때쯤 되면 꽤 의미 있는 대학교를 들어가게 되면 그런 세상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점점 더 대학을 나오는 게 무의미한 세상에서 지금 소위 말해서 2013년, 12년부터 2020년까지는 계속 취업이 어려운 세상이 계속 유지가 되다가 2021년 이후가 되면 취업문이 점점 열릴 거고 우리 아이들이 대학을 졸업할 때쯤 되면 그럼 그게 몇 년이 남은 거예요? 약 10년 가까이 남은 거죠. 이 이유가 되면 취업이 굉장히 쉬워진다. 그럼 우리 아이는 뭘 해야 될까? 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잘하는 게 뭘까를 찾아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겁니다. 잘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건 회사를 다닐 때도 내가 좋아하는 걸 해야 재밌는 거죠. 그죠? 억지로 다니는 것보단 지금 대졸자들은 어쩔 수 없이 공무원 준비를 해요. 자기들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취업 시장이 문이 닫혀 있기 때문에 안정성 찾으려고 하는 거죠. 우리 아이 때는 그럴 필요 없다. 기본적으로 이걸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배경식을 쭉 설명을 드렸으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면 대학 들어가기 쉽다, 취업이 잘 된다, 우리 아이는 정말 잘났구나라는 걸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 다음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제도를 누가 만들었지? 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람들은 박근혜 정부에서 만든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이 틀은 박근혜 정부에서 완성을 한 거예요. 근데 뭘 틀을 만든 거냐면 대학이 선발하는 여러 가지 전형들을 이 틀로 다 묶어 놓은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보면 서울대학교가 지역균형 선발 전형이라는 게 있어요. 이 전형이 언제부터 있었냐면 2005학년도부터 있었어요. 근데 이 전형은 지금도 있어요. 이거를 학생부 종합위주 전형이야 라고 하나로 묶어 놓은 겁니다. 고려대학교 학교장 추천 전형이 생긴 지가 약 8년 정도가 됐어요. 이 전형도 예전부터 계속 있었는데 옛날에는 그냥 고려대 학교장 추천 이렇게 있었는데 이게 교과야? 종합이야? 이렇게 하나로 묶어 놓은 거죠. 다시 얘기하면 우리나라 대학 지금 현재 195개 대학교의 전형 유형을 다 따지면 3,000개가 넘어가요. 현재도 넘어가는데 지금은 복잡하다라고 얘기하지 않는 이유는 그 3,000개를 이 안에다가 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 대학의 이거는 학생부 교과구나. 이 대학의 이거는 이름 다르지만 이건 학생부 교과구나. 이렇게 무언가를 묶어놨다라는 거죠. 근데 두 번째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전까지는 우리나라 대학 입시는 자율로 놔뒀었어요. 특히 김대중 정부부터 자율로 무언가를 유지했다가 노무현 대통령 때 잠깐 통제를 하려고 했다가 MB 정권이 다시 들어와서 자율로 확 풀어버려가지고 실제로 교과 전형도 수능이 되게 중요하고 종합도 수능이 되게 중요하고 이게 막 다 짬뽕이 돼 있었는데 그래서 박근혜 정부에서 뭘 했냐면 이 위주라는 말을 하나를 붙여놓은 거예요. 위주라는 말을 붙여놨다라는 얘기는 이거면 이거 위주로 뽑아라라는 겁니다. 학생부 교과 위주로 뽑아 이 얘기는 내신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 1학기까지 내신 가지고 뽑으라는 건데 대학이 자꾸 여기다가 무언가를 갖다 붙이고 싶은 거예요. 수능은 세계 1등급 맞아야 돼. 이렇게 무언가를 자꾸 붙여놓는 걸 제동을 걸기 시작했다라는 거고 박근혜 정부부터 이거를 지금 문재인 대통령 때는 점점 더 강화시키려고 합니다. 점점 더 강화되고 있어요. 일부 최상위권 대학교를 제외하고는. 그래서 지금 현재의 대학 입시는 무언가 하나를 잘하면 대학을 쉽게 갈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올해 우리나라에서 평창 올림픽이 열려요. 올림픽은 몇 년에 한 번씩 열리나요? 4년.
맞나요? 땡입니다. 올림픽은 2년에 한 번씩 열려요. 그죠? 김연아한테 물어봤을 때 올림픽 몇 년에 한 번씩 열려? 그럼 4년. 그럼 정상 참작. 소년자한테 물어봐도 4년. 박태환한테 물어봤을 때 4년. 그러면 이해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시청자 입장에서 보면 2년에 한 번씩 열려요. 제가 동계, 하계라는 얘기를 안 했어요. 기본적으로.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지금은 은퇴를 한 평창의 기본적으로 홍보 살렸단의 대표인 김연아 선수가 잘 생각을 해보면 하는 행위가 뭐였지? 라고 하면 얼음판에서 막 뛰어다닌 거예요. 그죠? 그럼 만약에 걔를 신발을 벗겨요. 그래가지고 마룻바닥에 뛰어다니라고 해. 그 무슨 종목이 되죠? 체조랑 비슷하죠. 그죠? 리듬 체조건 체조랑 비슷해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설득하기 시작하는 거죠. 너 왜 동계올림픽만 나가니? 21살에 나가고 25살에 나가고 이거밖에 못 나가잖아. 중간에 짝수년에 따를 때 체조를 나가. 우리나라 좋은 나라야.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으니까 여름에는 체조 준비하고 겨울에는 빙상 준비했지. 빙상이 걔가 좋아하는 원래 좋아하는 그 종목을 하고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났어요. 이걸 기본적으로 나눠버리면 기회가 많아지잖아.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럼 이게 합리적인 거죠. 원래는. 근데 그걸 만약에 당사자한테 얘기를 하면 걔는 어떻게 받아들일까? 라고 생각하면 이상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무언가 납득은 되는데 아닌 것 같아요. 현명한 친구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경쟁에서는 하나에 집중하는 게 금메달 따기가 쉽다.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죠? 아, 그러면 이 대학 입시는 올림픽하고 뭐가 다르지? 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면 다른 게 별로 없어요. 올림픽은 운동 잘하는 아이들을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주는 거고 이 공부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을 대학의 서열대로 붙여주는 거죠. 근데 붙여주는 방법이 5가지라고요. 그럼 우리 아이가 5가지를 다 잘하면 정말 좋죠. 그런 아이들이 물론 있어요. 엄마 말 더럽게 안 듣는 애들. 좀 제발 좀 자. 너 그러다 몸 상해. 이렇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엄마 이거 하다 보니까 이거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 엄마 먼저 주무세요. 그리고 막 밤새고 막 이런 애들 있어요. 정말 재수 없는 애들. 우리 아이였으면 정말 좋을 수도 있겠지만 별로 없어요. 그런 아이들. 그런 아이들은 중간고사 볼 때는 중간고사 100점, 기말고사 볼 때는 기말고사 100점 맞으라고 하고 야 수능 시험도 있네. 수능도 준비를 시키고 와 비교과가 되게 중요하대. 종합전형에서는 수상실적도 쌓고 동아리도 열나 열심히 하고 책도 되게 많이 읽고 우와 논술도 있구나. 난 여가 생활이 이제부터 논술이야. 라고 이렇게 할 수 있죠. 우리 아이가 보통 아이가 아니면 그럴 수 있어요. 저는 제가 88학번인데요. 저희 아이가 7살이에요. 그래서 지금 첫 아이가.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를 지금 제일 고민이 뭐냐면 아이씨 초등학교 어디 보내지? 라는 게 저는 고민이기도 하고 두 번째 또 저는 원래 저희 아들을 뭘 시키고 싶냐면 야구 선수를 시키고 싶은 게 1지망이고 제 생각은 2지망이 피아노를 가르치고 싶은 게 제가 2지망이에요. 왜냐면 두 개는 사람이 끝까지 할 수 있는 업종일 것 같아서 그거를 시키고 싶은데 와이프는 자꾸 저희 애가 9구단을 9단까지 다 외웠다? 이걸 6살 때 자랑해요. 저는 하나도 안 중요해요 이게. 지금 영어책 막 읽는다고 막 신났어. 그래갖고 학원비를 막 300만원씩 써요. 그러니까 저는 미쳐버리겠는 거죠. 아, 난 이거 아닌데. 제가 자꾸 우리 와이프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지금 우리 아이 때는 공부로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야. 지금 우리 아이 때 제일 중요한 건 사람과 대화를 제일 많이 해서 실제로 판단력을 키워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 자꾸 아이들하고 무언가를 융합을 시켜갖고 갈등 관리도 한번 느껴보고 여기서 무언가 리더십을 어떻게 키울지를 고민해보고 이런 거를 자꾸 해야 돼 라고 자꾸 얘기를 해도 이게 엄마들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자꾸 주변하고 비교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우리 와이프는 우리 아이한테 공부를 자꾸 시키고 싶어요. 야구 잘한다고 다른 엄마들한테 자랑할 수가 없으니까 자꾸 그런 걸 뭐 시키고 싶은 거죠. 실제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러면 여기서 우리 아이한테 어떤 방법으로 대학을 보내는 게 가장 손쉽게 대학을 갈 수 있는 방법일까를 기본적으로 하나씩 고민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교과부터 하나씩 설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학생부 교과가 뭔지 다 아세요. 그죠? 내신 가지고 뽑는 겁니다. 실제로 서울대도 있고요. 한양대도 있고요. 대부분의 대학교가 교과 전형이 있어요. 참고적으로 서울대학교가 정원이 3,050명인데 750명이니까 꽤 유의미하게 뽑는 거죠. 한양대학교가 3,600명인데 300명 뽑으니까 살짝 적게 뽑는 학교도 있고 학교마다 뽑아요. 이 전형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라고 질문을 하면 고등학교의 수준 따위를 그다지 고려하지 않아요.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서 한양대 입학처장님이 옛날에 톡투유 김재동 씨가 진행했던 데서 맨날 시 읽어주던 분이 지금 한양대 입학처장님인데 제 선배님이에요. 그래서 며칠 전에 술을 한번 먹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해요. 요번에 우리 한양대 학생부 교과전형 합격자 발표했다?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갖고 결과 어때요? 라고 질문을 딱 했더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번에 내신이 모두 다 1등급인 아이를 9명을 최초 합격으로 떨어뜨렸다? 라고 얘기를 해요.